안녕하세요. 전 대동의 미래사업 쪽을 맡고 있는 플랫폼 사업본부장 임하욱입니다. 오늘 저희한테 아그로플러스에서 에그테크로 생산해 놓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대동은 전통적인 농기계 회사고, 농기계 회사가 과연 이런 팜테크 이런 데서 무엇을 얘기할까, 뭐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대동은 올해 77년이 됐습니다. 딱 이제 47년에 저희가 회사가 생겨서 이제 17년 동안 농기계를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계속 기존에 그 사람이 하던 농작업을 소가 대신하고, 그 소가 대신하던 거를 이제 경운기나 트랙터 뭐 이런 작업기를 붙여서 했던 것들이 우리 농기계 시장의 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서 원장님도 뭐 기후변화 얘기하시고, 또 이영수 박사님 뭐 병충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좋은 고견들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농작업이나 농경영에 대한 환경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도 안 좋고, 뭐 이런 인건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농경영에 대한 그런 원가 문제도 있고, 수익 구조도 그렇고, 또 특히 문제는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농기계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단순히 그 농기계가 어떤 그런 농작업을 도와주고 그냥 주행하고 뭐 작업기를 붙여서 뭐 쟁기나 로타리 작업을 하는 정도의 그런 농기계로 가는 게 맞냐 앞으로도. 이제는 앞에 뭐 원장님 말씀하시고 이용수 박사님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조기계 정보, 그다음에 뭐 이런 병충해 정보에 대한 AI 모델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그 디지털라이징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사람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농부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관행적인 어떤 농업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디지털라이징해서 뭔가 분석과 진단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정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킨 부분들을 결국 이제 농기계로 투입을 해서 처방까지 하는, 이런 것들로 하려면 결국 농기계는 이제는 단순히 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작업기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작업 자체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뭔가 저희는 이제 로봇화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AI 로봇화되는 그런 농기계의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진단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농업 전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거기에 맞는 진단과 분석과 처방을 어떻게 농기계로 표출할지에 대한 것들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신사업 부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실증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미래농업에 대한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전통적인 뭐 유압이나 뭐 그런 금속이나 엔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룹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쪽, 그다음에 로봇 쪽, 이 전동화 쪽, 뭐 푸드테크, 디지털 파밍 여러 가지 외쪽으로는 이제 농업 전죽에 대한 솔루션이나 서비스 관점에서 저희 대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룹사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AI 랩스라는 또 이제 AI 모델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용수 박사님도 아까 병충해에 대한 AI 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이런 AI 모델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그런 이제 AI 랩까지 이제 그룹사들이 점차 저희 완전히 이제 AI,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농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지금 팜테크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런 테크 회사, 농업에 대한 테크 회사로 저희는 이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스마트 파밍, 그다음에 자율 작업, 자율 주행, 뭐 커넥티드, 정밀 농업 이 네 가지를 저희가 비전으로 선포를 한 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빌리티나 향후에는 이제 로보틱스까지 이제 6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6대 플랫폼까지 계속해서 저희 비전들이 이제 진화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대동이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 모양을 총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그려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통적인 이런 트랙터, 이항기, 컴바인 이런 농기계들이 이제 자율주행화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뭐 조작을 안 하고 레벨 3, 레벨 4까지 점점 무인화 개념으로 자율주행이 진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기 자체를 계속 스마트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화된 작업기를 통해서 이 자율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디젤 엔진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동화되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AI 플립 개념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군집 주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그러니까 뭐 시큰절하게 했던 어떤 농작업들이 이제는 어디는 파종을 하고 어디는 쟁기 작업을 하고 어디는 로타리 작업,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농작업들이 동시에 군집 주행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목표로 해서 농기계 쪽은 진화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측면을 하고 하면 여기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센싱 데이터들을 이런 스마트 파밍이라는 노지나 시설 쪽에 수집되는 여러 가지 원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과 재배법에 대한 기술들하고 이제 합쳐지는 모양새로 해서 이 정밀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합쳐지는 시대로 저희가 지금 진화를 시킬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화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로봇화되는 모빌리티 관련된 전동화 쪽, 뭐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같이 또 가미가 됩니다. 이제 가미가 되면 결국 총체적으로는 이제 로보틱스화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논이든 밭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작업들이 이제는 로보틱스화 된다라는 것들을 최종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화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대동그룹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자율작업에 대한 부분들. 이 사실은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편하게 편의성 있게 주행하는 거 자율주행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현대나 기아의 이제 뭐 그런 이제 블루링크 같은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목적지까지 이제 그렇게 편하게 가기 위한 자율주행이 핵심입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자율주행은 이제 핵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농작업을 편하게 자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지 내에서. 사실은 그래서 주행은 기본이고 자율 작업까지 해서 어떻게 이제 농민이 하는 작업을 최소화시킬 거고 인건비를 줄일 거냐, 또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전문화된 이런 어떤 농작업의 어떤 숙달된 정도에 차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초보자들도 숙달된 어떤 농작업 트랙터를 잘 다루는 그 사람만큼 이렇게 이제 초보자들도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게끔 이런 농작업 자체도 편하게 하면서 생산량도 늘리고 인건비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저희는 농기계 쪽을 좀 계속 보고 있고,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농기계를 진화를 좀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트랙터 쪽은 레벨 3를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출시가 돼서 140마력하고 이제 80마력대 이제 두 가지 모델이 현재 자율주행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에 이제 작업기를 달아서 이제 스마트 작업기까지 하는 부분들로 계속 이제 고도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이항기 쪽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레벨 1으로 해서 19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요건 레벨 3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씩 재미있는 거는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항을 할 때 이 별량 시비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하면서 해당 지역에 별량 시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항을 할 때 어디에 시비량을 별량으로 주는 게 가장 그 논에서 최적화된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건지를 맵을 만들고, 그 맵을 이항기에 주입을 시키면 별량으로 해서 이항 작업을 자율주행까지 하면서 병행해서 농작업이 자동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은 기본이면서 그때 해당 스팟별로 지금 저희가 이제 4m 사바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격자별로 얼마나 수확량이 실시간으로 수확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센서가 들어가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실시간 이런 수확량 모니터링 컴바인이 지금 제가 이제 출하를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단백질 센서 또는 수분 측량 센서 해서 이 쌀에서 어떤 수분 함량이나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지금 그쪽 스팟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런 쌀의 어떤 질까지 양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질까지 이제 측정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 단순히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율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산되는 이런 곡물에 대한 상태나 상황들에 대한 것들, 또는 거기에 대한 시비 처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별량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뭔가 농작업에 대한 것들도 이 기계가 이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트랙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존의 여러 가지 뭐 쟁기나 로타리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승하강 제어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26년도에 제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GPS 기반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을 달 거고요. 그럼 카메라들이 이 여러 가지 그 농기계 위에 부착이 되면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기의 상태를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스마트 작업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업기 자체가 이제는 기존에 그냥 단순히 해당 용도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작업기에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존재어 같은 경우는 늘 CS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뭐 이항 작업을 할 때 그 해당 스팟 지역에 보이는 잡초들을 바로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바로 실시간 제초를 하거나 또는 뭐 파종할 때 농부가 입력해 놓은 그 씨앗의 특성에 맞게끔 깊이의 특정 5cm면 5cm의 파종을 정확히 그 뚫고 거기에 파종을 시키는 그걸 또 정확히 심었는지를 레이저로 실시간 측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농작업을 하면서 해당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이 잘 완결됐는지를 그런 센서를 통해서 작업기가 수집을 하고 그걸 본체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스마트 작업기가 또 앞으로 중요한데 이런 작업기에 대한 것들이 진화까지 저희가 농기계에 부착을 해서 진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 농기계 부분에 또 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로봇화 되는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터에 이렇게 작업기가 스마트화된 부분들로 해서 진화하는 부분에 한 축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독립형 로봇. 아예 특히 아마 이제 밭작물 쪽이 아마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밭작물 쪽은 기계화도 좀 덜 돼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기계화는 더욱더 좀 많이 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가 밭작물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럼 그런 다양한 작물의 환경, 다양한 농지의 환경들이 더 벼작물보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로봇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런 로봇들이 특정 어떤 농작업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농작업 로봇으로 독립형 로봇으로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트랙터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용으로 이제 플랫폼 기반의 로봇이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트랙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농작업을 하고 또 뒤에 설명드릴 정밀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농작업을 여러 가지 저희가 디지털라이징하면서 해보면 어떤 작물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로봇을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를 점점 저희가 많이 이제 스타디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종국에는 저희가 농기계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해서 로봇이 직접 그 농작업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 본론은 농작업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잠깐 로봇을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독립형 로봇은 뭐 예초 작업을 할 거냐, 살포만 할 거냐, 수확할 거냐 그런 어떤 특정 작물의 특정 목적성을 갖고 이런 이 단독형 로봇으로 가는 부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파종부터 수확까지 여러 단계를 저렇게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말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운반 로봇입니다. 사실 운반 로봇이 가장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반 주로 아마 과수계통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과수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이 운반 로봇에 싣고 그러면 애초에 이제 입력해 놓은 부분까지 이 과수를 해서 이제 트럭까지 자동으로 얘가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 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설치하는 이런 운반 로봇이 올해 이제 9월달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 12월달에는 이제 방제 로봇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치부에다가 물이나 농약 100리터 정도의 규모로 올릴 건데 이런 이제 상위부에다가 농약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스프레이 기능을 넣어서 또 이제 방제 로봇이 또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동에서는 이 두 가지 로봇을 좀 집중적으로 초기에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방제나 운반 로봇이 먼저 나오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제초 로봇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할 거고 그다음 26년도부터는 이런 다목적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27년도에는 이제 수학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로봇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 어쨌든 이런 수학 로봇까지 해서 농업 전주기에 대한 로봇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농기 관점의 진화 부분을 얘기 드렸다고 하면 이 정밀농업 관점, 이 농업 전주기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정밀농업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정밀농업은 말 그대로 이제 원가를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비료를 줄일 건지, 관수 관계를 줄일 건지, 그래서 수확량을 어떻게 늘릴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차년도 어떤 그 농지의 작물을 선택하거나 어떤 그 차년도의 그 농지를 어떻게 재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뭐 컨설팅을 해줄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체 농업 전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 처방까지 해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뭐 그 농업 전주기를 표현한 이제 부분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농업 전주기를 갖고 솔루션화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랙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이항기 이런 뭐 그런 것 컴바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또 수집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이제 수집을 할 거고요. 그런 수집된 정보들이 토양이나 또는 이런 뭐 아까 이용수 박사님 얘기하시는 병해충 예측하는 부분이나 또는 생육 관점에 되는 부분들, 이제 수학에서 수학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 모델링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가변 시비 맵, 뭐 토양 맵 또는 뭐 이 잡초 판별 맵, 뭐 이런 수확량 맵에서 맵을 만들고 그 맵에 의해서 각각의 어떤 토양 상태나 또는 농작물 상태에 대한 것들을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 농민들한테 이제 처방까지 해주는 이런 농업 전주기 과정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나씩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각각의 솔루션들을 다 저희가 대동은 사실은 뭐 하는 건 사실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서드 파티랑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농업 전체 생태계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같은 경우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논 중심의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논 쪽에 대한 부분들은 토양부터 생육 수학까지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3년 동안 이 정밀농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와서 알고리즘까지 좀 만들어 온 상태고요. 그래서 토양 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생육 맵을 만들어서 처방까지 하고 또 수학 맵을 만들어서 처방까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실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밭작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농진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씩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는 이런 어떤 정밀농업에 대한 접근들은 농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보다가 가장 좀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 물론 존재도 있는데 가장 동양적인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구보다를 예를 들었는데, 구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농업 작업 주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R&D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는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또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AI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 저희가 그걸 수집하고 게더링해서 분석하고 그걸 전처리해서 AI 모델링까지 하는데 사실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수집해놓은 여러 가지 데이터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코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델링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모델링하는 부분이 뭐 전처리하면서 뭐 라벨링까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라벨링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모델링까지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또 AI 모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런 AI 기술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더라도 빨리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작물별로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서 그걸 빨리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맵을 만들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 랩이라는 또 그룹사도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빠르게 작물별로 정밀농업화 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뭐 저희가 나중에는 정말 자동화까지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는 부분까지 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커넥티드 쪽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농기계 쪽 진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런 농업 전직을 다 농민들 통해서 연결하고 관리해주는 농업 전체 플랫폼을 저희는 그 이제 대동 커넥티드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이제 블루링크처럼 농기계를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한 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농업 컨텐츠 부분입니다. 농업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양질의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요걸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농기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원격 진단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농번기에는 농기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농기계를 빨리 이제 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농기계를 실시간 원격으로 좀 진단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주고, 또는 그 조치가 이제 부품 주문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원격 진단 서비스를 굉장히 저희도 고민해서 지금 계속 진화시키고 있고, 이번 5월 달에 지금 출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6월 달에 좀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또 애지중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을 아직 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대동 커넥트라고 쳐보시면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AI 대동, 그러니까 지금 이미 GPT를 많이 써보셨던 분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금방 아실 수 있는 건데, 그 AI를 통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이야말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고장 났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뭐 전화했는데 한밤중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농기계를 조치해야 되는지, 또 아까 이용수 박사님 말씀하시는 병해충 걸렸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어떤 약제를 쳐야 되지, 이런 것들 대부분 뭐 주변 전문가들이나 뭐 이장님이나 뭐 하다못해 아니면 뭐 어디 SNS 커뮤니티 사이트들 가서 댓글 달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실시간적으로 농민이 급박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한 것들이 AI 모델링의 이 GPT 기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4월 달에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농업 전용 도메인을 이제 만든 건데, GPT에 이 농업 전용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모습은 됐다라고 치지만,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작물의 다양한 수많은 사항들에 대한 것까지 사실은 학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농진청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작물 정보나 또는 뭐 농업도서관에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업로딩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바로 이제 뭐 텍스트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이제 실시간 물어보고 실시간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음성으로 물어보고 음성으로 즉답을 받아서, 특히 고령인들은 뭐 스마트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실시간적으로 음성으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이제 GPT 옴니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과 영어 코칭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고객센터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능과 또 자연스러운 음성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제 고령화된 농민들이야말로 굉장히 그 AI 이제 농업 비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AI 농업 비서로서 이 GPT에 대한 인터워킹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까 원장님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부분 가운데 뭐 갑자기 태풍이 올 것 같아, 아니면 내일 서리가 내릴 것 같아, 사실 이것도 GPT를 통해서 물론 이제 연동을 다 이제 농진청의 조기정보제 서비스랑 연동을 다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그냥 실시간 물어보고 내가 그럼 그 GPT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릴 예정이니까 어떤 액션을 하시라는 것들까지 음성으로 쉽게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직답하고 내가 액션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언급이 없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GPT 옴니에 또 이번에 진화된 부분이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미지랑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아까 농기계를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병해충에 대한 상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영수 박사님도 그런 것들 AI 모델링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GPT 엔진과 연계시키면 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왜냐하면 이 엔진은 굉장히 빠르게 모델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못 쫓아와서 저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굉장히 빠르게 모델링돼서 빠르게 지금 그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야말로 이런 콘텐츠들을 빨리 이제 입력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대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정말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진화시켜서 바로바로 농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고 동영상을 보면 또 지금 더 빠르게 이제 인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 농민들과 정확히 이제 소통하고 뭔가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만 아직 가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씩 농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GPT랑 다 연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뭐 원래 어떤 특정 작물 전문가, 뭐 특정 농기계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여기에 뭐 질문 올려도 커뮤니티에 질문 올려도 댓글을 사실은 AI GPT가 달아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GPT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농기계의 어떤 진화 부분들, 그다음에 정밀농업 부분들, 그다음에 커넥티드의 관점에서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축을 실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실증 작업을 올해 좀 들어간 상태고요. 그 실증의 대상자를 들녘계형체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MOU를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농업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솔루션이나 또 어떤 제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필지의 소농 중심으로는 아마 농업 발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녘계형체라는 것들이 발족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화된 그러니까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법인화시키고 법인화시킨 부분들을 어떤 농림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작물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맞물려서 이 들녘경치를 탄생시킨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좋은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물에 대한 보급률도 높일 수 있고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작물에 대한 것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들녘경치에 대한 대규모 필지화된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농경영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더욱더 이런 대필지화된 농경영을 할 때는 농산물에 대한 어떤 원가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더 니즈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들녘계형체 중앙연합회에서도 저희랑 이제 그런 뜻이 맞아서 3년간 MOU를 맺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들녘계형체를 통해서는 제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농기계에 대한 자율주행 농기계나 정밀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농작업대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여기서 많이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령화 부분, 고령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좋은 뭐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노령화된 상태에서 사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작업대행이 좀 많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뭐 이제 그런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방제 작업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농작업대행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젊은 층들이 많고 젊은 층들은 이런 여러 가지 ICT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 농작업대행을 하더라도 이런 스마트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농작업대행을 해주는 이런 이제 스마트 모델 농작업대행 모델링까지 저희가 이 들녘계형체를 통해서 좀 실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천 상주 김제 장성에서 약 16만 평 규모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율주행 농기계나 또는 정밀농업 솔루션들을 지금 실증을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아마 이거 연말에 되면 한번 제가 또 따로 아마 발표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농작업대행의 어떤 대표 모델링입니다. 물론 이걸 대동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대동 관점에서 일단 적어본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트랙터, 컴바인, 이항기 또는 드론까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플릿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파종, 이양, 뭐 생육,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솔루션화해서 갖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플릿이 있는 거고, 이런 하드적인 플릿들, 소프트적인 플릿들이 이런 전문화된 농작업 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들이 같이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농작업 모델이 가속화돼야만이 좀 전체적인 우리 농업에 대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어떤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스토어 개념들, 이런 위에 어떤 것, 그러니까 저희가 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노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뭐 농수를 하고 저희는 또 저희한테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은 이런 하드적인 농기에 대한 자동화된 플립과 오히려 저는 이제 애플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앱스토어처럼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솔루션들이 스토어 개념을 이렇게 담아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농민들이 선택하게끔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선택한 솔루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서드파티, 농업을 위한 서드파티들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태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더 그 농경영이 더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기술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동에서는 어쨌든 이제 농기계 회사가 아니라 농업 전주기를 다루는 관점에서 어떤 농업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 대동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해서 뭐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존 서드파티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작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시장을 정착시키고 안착시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또 초창기에는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만 또 그게 어떤 필요하면 또 제도상으로 나와야 되고, 지금 올해 7월 26일인가요?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 농업이 사실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농기계 촉진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농기계 촉진법이 70년대 말이었나요? 나오면서부터 많이 어떤 물론 이제 규제라는 것들이 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폐단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규제와 어떤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기계화가 촉진되지 않았냐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정말 이런 미래 농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스마트화된 어떤 농기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촉진법은 계속적으로 뭔가 계속 진화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제도적 환경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합적인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감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동의 플랫폼 사업부 이광욱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